안녕하세요. 딸도 말 좀 합시다의 주춤입니다. 어떻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? 또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? 어수선했고 두려웠던 시간들이 조금씩 또 바뀌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저는 거실에 햇빛이 많이 쫙 들어와서 참 이런 일상이 좋다, 이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입니다.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, 그 뒷이야기. 오늘은 48번째 이야기인데요.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이 들어서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. 48번째 이날도 엄마를 잘 만났어요. 어떻게 잘 만난지는 저희 채널 밑에 엄마랑 얘기했던 그 48번째 보면 있을 텐데요. 서로 하루에 15분 만나자,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만나니까 서로의 시간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해져요.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오늘 어땠어? 지금 기분이 어때? 이런 거를 물을 때 눈치를 보거나 부담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런 필요가 없어지고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. 바쁘다는 이유로 안부를 묻는 것조차 또 부담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또 그런 것을 오늘 어땠어? 이런 것도 묻지 않고 살았다, 이런 것들이 좀 점검되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날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, 나이가 드니까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시면서 엄마 큰아들, 저한테는 큰오빠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. 저번에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엄마하고 딸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? 이런 주제로, 이런 물음으로 엄마랑 얘기를 할 때 엄마는 걱정되는 얘기는 안 듣고 싶어 하셨잖아요. 나이가 들어서 뭘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들으면 놀래고 이러니까 안 듣고 싶다 이러셨는데, 이번에는 이제 너끈히 그 오빠 아픈 얘기를 드러내시면서, 그래서 제가 글쎄 엄마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졌어? 이렇게 물었어요.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,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. 찬찬히만 큰 게 생기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찬찬히만 전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,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15분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해요.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15분씩 48번을 만나오면서 엄마 마음에는 믿음이 싹 텄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떤 믿음이냐면 엄마가 잘못해서가 아니야, 엄마가 엄마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,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야. 이렇다라는 거를 엄마가 그냥 그런 거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 저는 생각하면 뭐가 두려웠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상대가 느끼는 그 감정이 내 탓일까봐, 또 서로 아파하면서 멀어질까봐,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, 그걸로 해서 내가 또 힘들까봐, 이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믿음이 들어서니까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지더라고요. 그 믿음은 상대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조금 더 또 생각을 해보니 그 믿음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. 그래, 아프다면 내 기꺼이 아파할게. 그리고 책임질 게 있다면 내 기꺼이 책임질게.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기꺼이 사과할게.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,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저도 요즘에 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,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게 생길 때 이런 마음을 다시 복귀하곤 합니다. 그래서 엄마, 나는 이제
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엄마, 난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이랬어 라고 말을 하면, 아, 그래, 그때 네 마음이 그랬구나, 이렇게 엄마가 말해주길 바란다. 굳이 저번엔 사과를 받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사과라는 건 결국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그런 거잖아요.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, 그래, 그래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엄마는 엄마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, 저는 또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. 이런 것이 확인되는 46번 엄마를 만나고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뭐였지? 이렇게 딸도 말 좀 합시다를 하면서 정리되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. 자, 그럼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이 들어서면 생기는 일. 딸도 말 좀 합시다.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, 엄마의 말을 오래 담아두지 맙시다요. 꼭 엄마 말만 그렇겠어요? 다른 사람 말도 그런데 그때그때 사실 달라지는 마음이 그렇고,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에 따라 따라오는 말도 좀 다르니까, 내가 그냥 그걸 듣고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게 안 맞을 때가 참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막 제가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. 그런 거 하지 않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상대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는 처음부터 엄마를 엄마로 만나서 그 엄마가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일 것 같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, 특히 그것이 딸일 때 딸의 마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미 그것을 인정하면 상대에게도 전달이 돼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것을 인정을 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. 세 번째, 내 두려움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런 나를 나도 인정하고 믿어보는 것. 그걸 권해드립니다. 상대에게 향하는 마음이 곧 나에게서 나온 내 마음이더라고요.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상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곧 나라는 걸 저는 이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. 그래서 내가 내 두려움을 보면 상대의 두려움도 보일 수 있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두려워해도 괜찮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믿어주시고, 그러면 그 믿음이 나도 단단하게 만들지만 엄마도 단단하게 만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우리 서로 두려워도 괜찮다고 또 그런 서로를 믿어주면서 잘 지내다가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딸이 뭐 부시럭부시럭 소리 내리죠. 제 딸, 우리 딸이 주방에서 뭘 따요. 그래서 시끄러운데 저도 그냥 소리가 좀 들려도 괜찮다,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. 네, 그렇게 잘 지내다가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.